그래서 왜 어려울까 되는 어떤 자문자답을 수천 번은 한 것 같아요. 수천 번 제 스스로도. 왜 어렵지? 왜 사업이 어렵지?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어쨌든 제 스스로가 좀 다중이 같아요.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고 뭐 입 밖으로는 안 하죠. 혼자서. 근데 그런 게 어쨌든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로케이션 무브먼트, 그러니까 이제 위치 이동이라는 얘기죠. 내가 A라는 역할을 살고 있다가 B라는 역할을 됐을 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고통을 감내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게 설렘이나 즐거움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고통이 따르기도 하고요. 군대도 아시죠? 빨리 그 생활에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빨리 적응을 해야 돼요. 그 적응을 못하고 적응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군대 가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은, 가장 힘들었던 것보다는 그냥 웃겼던 게 뭐냐면은, 군대 가기 전 아르바이트 해도 시간당 얼마씩 받잖아요. 제가 이병에 가가지고 심심해서 내가 이렇게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럼 시간당 얼마 할까? 한번 계산해봤더니 시간당 100원이더라고요. 이야, 24시간 근무해도 2,400원이네? 누가 그런 얘기 했다고 하죠? 사병들 보고 제초 작업을 하라고 그랬더니 이거 인건비 아깝게 이거 제초제 뿌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누가 옆에서 그랬다고 하죠? 니가 제초제보다 싸. 그러니까 니네 시키는 게 훨씬 나아. 그런 얘기도 했다고 하잖아요. 저도 참 군대 가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 사람이 많은 위치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었던 사람이 부모가 되기도 하고요. 학생이었던 사람이 교사가 되기도 해요. 직원이었던 사람이 사장이 되기도 하고 민간이었던 신분이 군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다양한 어떤 위치 이동들이 저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많이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사업이라는 것은 평생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낼 수 있는 나이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생 소비자로서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소비자로서. 소비자로서 살아왔던 사람이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냄과 동시에 판매자로 바뀌어야 돼요. 판매자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굉장히 간단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군대도 아까 말씀드렸죠. 빨리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요. 적응하는 것도 중요한데 더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만큼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이니까. 적응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 군 복무기간 24개월인데 23개월 차 정도 됐을 때 이제 겨우 적응이 됐어요. 이게 무슨 에너지 낭비입니까? 가자마자 바로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게 돈 버는 지름길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것들이 빨리빨리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의도로 뭐 책이 쓰여진 거기도 하고요. 제가 사업하기 전에 우리나 여러분들 저나 사업하기 전에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많은 사람들을 인터뷰를 합니다. 직원들을 인터뷰를 해보죠. 요즘에 제가 인터뷰는 참여하지 않는데 옛날에 인터뷰를 많이 해보죠. 정말 많은 이력서가 와요. 미국 법인 같은 경우는요. 파트타임으로 시간당 11불 정도 주면요. 이력서가 한 200통씩 들어와요. 거기는 4개국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서울대 정도는 아예 안 봐요. 왜냐면 미국에는 대학 나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MBA 출신들도 있고 펀드 매니저 출신들이 있고 하는데 뭐로 서울대 한국에 있는 대학 나온 친구를 뽑습니까? 거기서 그 나라 영주권 가진 사람들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부터 여러 가지 언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펀드 매니저부터 주립대학 출신들도 굉장히 많은데 뭐로 서울대를 뽑습니까? 겨우 그거에 서울에서 잘나서 어떤 썩어 빠진 생각만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서울대 나왔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많이 인터뷰를 해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해보는데 어쨌든 많이 숨이 막혀요. 인터뷰가 즐거웠던 적은 거의 없어요. 솔직히. 진짜 즐거웠던 적 한 100번 중에 한 두세 번? 항상 90 몇 프로가 똑같아요. 어쨌든 나도 저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 각각 개개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그 다음에 저는 인터뷰를 보면서 저희는 이제 회사는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연봉 협상은 6개월마다 한 번씩이에요. 왜냐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길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 다음에 6개월의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 급여를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제 그냥 직권으로 입사한 지 20일 만에도 바로 연봉 협상으로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1000단위, 뭐 2000단위 올린 친구들도 있어요. 왜냐면 좋은 친구니까 더 잡고 싶은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대표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긴 합니다. 그런 거. 회사 일은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부서 배치시킬 수 있는 거. 연봉 협상할 수 있는 거. 어느 누구도 뭐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오픈마인드로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항상 틀에 박힌 사고에서만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업이나 취업하는 거나 다 똑같거든요.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암기력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IQ 뭐 170, 180 정도 돼야지만 두뇌 플레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업무, 그런 거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좀 창의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좀 각도가 달랐으면, 그런 생각만 갖는 거예요. 그거는 좋은 대학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냥 전문대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 대학 안 나와도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이게 원인이 뭐야? 원인이? 원인이 왜 그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 이런 이슈 때문에 제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 교사가 몇 명인데 교사들이랑 몇 번 싸울 때도 있었어요. 모든 원인은 학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모든 원인은 학교다. 야, 니네 교사, 니네가 잘못이야. 니네가 애들을 잘못 가르친 거야.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한 놈은 막 같이 막 언성높이 막 토론이 이루어지고 한 놈은 네가 말하는 게 맞는 것도 같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학교죠, 학교. 학교. 사전에 수많은 정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요약을 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 있고요. 교과서를 가지고요. 학생들이 배워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선생님, 교과서, 학생들, 시험. 제가 이렇게 어떤 사례를, 어떤 사건을, 문제를 해결을 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주변의 사례에서 그 정답을 찾으려는 어떤 습관들이 아마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발 좀 그렇게 하세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프레젠테이션 안 오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것들 있죠? 그 경험에서 이미 정답은 다 나와 있어요. 눈 감고 생각할 수 있는 여유만 한번 가져보세요. 이미 여러분들 정답 다 가지고 있는데 정답을 특별한 데서 찾으시려고 해서 뭐 책에서 찾으시려고 하고 그러시는데 아니, 여러분들은 충분히 경험 다 쌓으셨어요. 다 알고 계시는데 그걸 못 찾는 것 뿐이에요. 핵심만 파악하면 됩니다. 핵심만. 저도 보세요. 항상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실제 사례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선생님, 교과서, 학생들, 시험 여기 계신 분들 어느 누구도 이걸 안 거치신 분들은 없으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당연한 거고요. 전 국민이 다 거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요.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제도권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착하고 선량한 소비자를 만드는 거라고요. 기존 세력에 대항하지 않고 기존 세력에 순응하면서 적당하게 지갑을 열어주는 착한 소비자를 만드는 게 제도권 교육이라고요. 전 요즘에 그걸 굉장히 많이 공감해요. 옛날에 공감 못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공감 많이 해요. 솔직히 어쩔 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대해서 그래 좀이라도 고민하신 분들이니까 좀 얘기하겠지만은 시합한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때는요. 그냥 착하고 선량하고 겁에 질린 소비자들이 많았으면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냥 우리가 계획한 대로 순응한 대로 잘 따라왔으면. 얼마나 그런 마케팅하기 편합니까? 옛날에 그거 아시죠? 서울시내 A4지에 선영아 사랑해라고 서울시내 벽보가 이렇게 막 붙었었죠. 전 국민을 설레게 했었던 그런 이슈가 있었죠. 결국엔 그거 뭐였죠? 광고였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통하나요? 그런 거 딱 붙여있으면 어떡하죠? 아이씨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광고 시작하네. 또 뭐야? 이거 숨겨진 전략이 뭐야? 딱 바로 분석 들어가죠. 저도 거쳐왔고 여기 앉아 계시면 모든 분들이 다 거쳐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목에 그 올가미를 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에. 그래서 저는요, 제 아이들이요, 저 이제 고모님들이랑 이제 저 고향 쪽에서는 애들한테 공부 안 시킨다고 난리가 났어요. 옆에 집, 그 시골에서 무슨 교육열이 그런 촌동네에서 무슨 교육열이 그렇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북 군산이 무슨 대도시입니까?
완전 촌동네죠. 옆에 애들은 뭔데? 아니 제가 여기 살고 있는 인천에서 가만히 있는데 왜 군산에서 그러고 앉아 있으세요? 얘기하기도 하는데 공부 안 시키는 게 제 꿈이에요, 솔직히. 솔직히 저도 그래서요. 원래 한글은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금 냈으면 학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왜 우리가 미리 배워서 갑니까? 어차피 늦게 배우나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시험 보는 수능시험 때 잘 보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좀 일찍 가면 뭐합니까? 금방 지칠 텐데. 저는 그래서 제 목표가 첫째 애를 한글을 안 가르쳐서 어린이집 학교 보내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계획은. 그래서 지금 원래 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내년에도 올해도 어린이집을 보낼 거예요. 벌써 예약 다 끝나놨어요. 그 어린이집은 혼합반이고 그 유치원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제가 딱 제 스타일이에요. 그냥 얘는 마음껏 뛰어놀기만 해주세요. 아버님 그러셔도 돼요? 땡큐. 저는 딱 그게 좋아요. 좀 늦게 따라오면 어떻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못 따라가고 그 반 분위기 못 따라간다면 외국으로 보내야죠. 외국을 못 보낸다. 그럼 그건 제 문제지. 걔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경제력이 없는 제 문제인 거지. 그래서 이런 제도권 교육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생각하게 됐었어요.